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이 시각 현재 1,300억 원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660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 무엇보다 오늘 또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우리가 처한 처지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샌드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뜯어먹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삼성의 이근희 회장이 했던 얘기, 바로 샌드위치론이 있죠.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국, 그리고 앞에서 선점하고 지금 재건을 꿈꾸는 일본, 그 사이에 낀 우리 경제 위기, 어떤 위기 상황을 샌드위치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자동차면 자동차, 핸드셋, 화학, 조선 등등에서 모든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못 미치지만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또 최근에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부활을 꿈꾸는 일본, 딱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펀더멘털적인 상황인데,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샌드위치 현상에 우리가 끼어있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또 불발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본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의 승격 검토 대상에 올라갔죠. 그럼 내년부터 해서 빠르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수급적으로 볼 때 이머징도 아니고 선진 지수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끼어 있는 거죠. 최근에 뱅가드 펀드 교체 물량이 나가고 있는 것은 왜 나갑니까? 우리나라가 이머징에서 FTSE 같은 경우는 선진 지수에 편입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중국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수급적으로 MSCI 지수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머징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아주 절묘하게 수급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 오늘 나와버린 거죠. 좀 안타까운데,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의 매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외국인 업종별 매매 동향 그림을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매도가 나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까만색 선을 보시면 이게 거래소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게 1월 정도고요. 요게 3월입니다. 3월부터 해서 가파르게 나가고 있고, 5월 중순부터 해서 다행이다, 반등이 좀 나왔죠. 들어왔다가 갑자기 한 3일 사이에 왕창 1조 8천억이 빠져나가는 흐름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 업종에 다 매도가 나왔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빨간색 선 가운데 보시면은 IT,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유달리 많았다는 거죠.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사흘 동안 일평균 2천억의 매도가 나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매도는 왜 이렇게 많을까? 지금 시총 비중이 20%도 이제 안 되는데 전체 매도량의 60% 이상이 삼성전자 쪽으로 나갑니다. 5가지 정도의 원인을 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기죠.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머징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모두 주식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이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보통 달러 강세로 되고 유동성 축소 위기가 오게 되면은 달러 강세, 선진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머징 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주입니다. 또 네 번째는 삼성전자의 개별 실적 이슈가 있죠. 실적 자체가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동성이 삼성전자가 가장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식을 팔아서 단 3일 만에 1조 2천억을 현금화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가장 팔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판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의 가장 큰 혼란의 원흉은 바로 연준의 출구 전략이거든요. 자, 출구 전략 같은 경우가 갑자기 나오면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 흘리고 있는 거죠. 흘리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또 위기감을 조성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해서 다소 다음 주에는 좀 다독이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가 변동성의 아마 피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그렇다면 FOMC 회의 이후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외국인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기아차,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올려놓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자세히 어떻습니까?
예,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쪽에 압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죠. 거의 뭐 아침 오전 상황을 볼 때는 거의 한 80%가 삼성전자 같습니다. 아직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전기전자 서비스, 전기가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뭐 매수 업종을 보니까 건설, 운수, 창고 정도 매수인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더라도 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좀 보이고요. 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올라와 있는데 매수 강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SK, 또 대림산업, 호텔신라 아주 조용히 잘 가고 있죠. 자, 이런 종목군에 있다는 걸 봐서는 역시나 외국인들은 아직은 변동성 선상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의미는 있는데 뭐냐면은 최근에 역시 1900포인트, 2000포인트를 근접하게 되면은 대규모 펀드 환매 물량이 떨어지고 1900포인트를 오게 되면은 펀드 자금 유입이 시작되거든요. 천억씩의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시장의 하방 경직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 기계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뭐 운수 장비, 화학, 유통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큰 의미는 없죠. 받치는 정도만 하고 있더라. 매수 종목을 놓게 되면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KT, 자, LG U+, 자, 방어적인 업종이죠. 삼성물산 대상에서 기관들은 아직도 일단은 관망세가 뚜렷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예, 쉽지가 않죠. 이번 주는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얼마나 안정되느냐가 주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여전하고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박스권 지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900 전후 밑쪽으로 볼 때는 2000 전후 정도의 박스권이죠.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박스권 장세라는 것은 제가 표현할 때 좀비 같은 장이라 표현합니다. 좀비 같은 장. 무슨 얘기냐면요, 죽어야 먹을 거리가 생깁니다. 떨어져야 먹을 거리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화학주도 그랬고 최근에 자동차주가 왜 반등이 나왔겠습니까?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낙폭과대주의 반등 구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독립적인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KH바텍이나 서울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의 종목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